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갈갈이 토비니와 함께 신나게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그동안 여러분 잘 하셨으니까 지금처럼만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비나 한마디 해. 한마디 해. 동생들아, 갈갈이 하는데 귀찮게 하지 마라. 토비나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미안하다. 나는 이만 뿅. 뿅. 여러분 반갑습니다. 신나게 따라하는 외과 앱 기초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가장 많이 겪는 경험이 거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업가 제이 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제이 장의 경우에는 100일 동안 거절하기 프로젝트를 수행해 보았다고 합니다. 100일의 거절을 통해서 무언가 배울 수 있다고 확신을 했고요. 회사를 잘 다니고 있다가 회사를 그만두고 창업을 합니다. 창업을 하면서 거절을 당한 거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컸어요. 그래서 이 제이장이라는 사람은 테드 강연을 통해서 100일 동안 거절당하기 프로젝트를 알려줍니다. 첫 번째로 도전한 것은요. 낯선 사람에게 $100 빌리기. 미치지 않고서야 누가 낯선 사람에게 $100를 빌려주겠습니까? 결과는 실패였지만 일단 낯선 사람에게 가서 $100를 빌려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햄버거 점원에게 가서 버거 리필하기입니다. 우리가 음료수는 리필하지만 버거를 리필한 경우는 없죠. 그래서 점원이 혼란스러워하면서 버거 리필이 뭐야?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도망가지 않고 이번에는 끝까지 버텼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점원이 잠시만 기다려. 매니저에게 물어볼게. 비록 실패했지만 어느 정도 가능성은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거절에는 100%의 거절이란 것도 있지만 가능성이 담긴 거절이 있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와서 무언가 부탁을 해요. 우리는 거절을 합니다. 그렇지만 무언가 여지는 남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선물인 거절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절을 두려워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죠. 여러분이 이력서, 서류 전형에서 100번 탈락을 하게 되면 101번째는 붙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꾸 꼰대 같은 소리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자, 오늘은 반복문을 이용한 앱 인벤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반복문의 정의부터 살펴볼게요. 자, 제어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프로그램의 흐름을 제어하는 구문인데 일정하게 내가 가려는 방향에서 어떠한 결정된 사항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걸 말합니다. 자, 반복문은 제어문의 한 종류예요. 그래서 특정한 규칙이 만족할 때까지 일정한 규칙의 처리를 반복적으로 처리하는 구문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 반복문을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는데요. 게임을 하다 보면 집중해서 해야 되는데 엄마가 밥을 먹으라고 해요. 그런데 제가 식탁에 앉을 때까지 계속 외치십니다. 밥 먹어라, 밥 먹어라, 밥 먹어라, 밥 먹어라. 결국 제가 식탁에 앉을 때까지 밥 먹어라를 수십 번 외치십니다. 이렇게 일정한 규칙의 처리를 반복적으로 처리하도록 밥 먹어라를 계속 외치십니다. 어떠한 규칙이냐면 제가 식탁에 앉을 때까지. 그래서 제가 식탁에 앉으면 밥 먹어라는 종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어문인 조건문과 반복문의 차이점은요. 조건문은 조건을 만족하면 해당 문장을 수행하고 그렇지 않으면 반복문을 종료하는 겁니다. 반복문의 경우에는요. 조건을 만족할 때까지 반복해서 해당 문장을 수행하고 그렇지 않으면 반복문이 종료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복문의 경우에는 반복적인 작업을 계속 수행합니다. 조건이 참이면. 결국 반복문을 벗어나기 위해서는요.
조건이 거짓이 돼야 됩니다. 자, 반복문의 종류를 살펴볼게요. 자, while문과 for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while문의 경우에는요, 조건을 만족할 때까지 수행하는 반복문입니다. 보통 횟수를 지정하는 반복문에는 for문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1부터 10까지의 합을 구할 때 10번 반복을 해요. 그럴 때는 이 for문을 이용해서 많이 사용을 하고요. while문을 이용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i라는 것이 10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 이러한 조건식을 넣어서 조건을 만족할 때까지 계속 수행할 때는 while문을 주로 사용을 하고요. 보통 횟수를 지정하는 반복문에서는 for문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while문의 경우에는 조건을 지정한다고 했죠. 그래서 조건식을 만족하면 이 명령문을 계속 수행을 하고요. 이 조건식이 거짓이면 해당 반복문을 종료하게 됩니다. 앱 인벤터의 경우에는 블록 코딩 방식이죠. 그래서 while문의 경우에는 이러한 블록을 이용해서 수행을 하는데 뭐뭐 하는 동안 검사, 그래서 이 안에 조건식이 들어가고요. 이 조건식이 만족하며 이 안에 문장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조건이 만족하는 동안 계속 반복해서 수행을 하는 것이 이 while문 블록입니다. 두 번째는 for문입니다. 횟수를 지정해 주는데요. 조건을 만족을 하면 이 명령문을 계속 수행을 해요. 그리고 하나를 증가시켜 줍니다. 처음에 i는 1부터 시작해요. 그런 다음에 1, 2, 3, 4, 5, 6, 7, 8, 9, 10 그래서 10번 수행을 하는데 계속 이렇게 한 개씩 증가를 하면서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i가 11이 되면 결국 거짓이 돼서 반복문을 종료를 하게 됩니다. 앱 인벤터의 경우에는 블록 코딩 방식을 사용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러한 반복문 블록을 이용해서 수행을 합니다. 1부터 10까지의 합을 구하려면 끝이라는 부분에 10을 넣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1부터 10까지 합을 구하기 위해서 이 안에다 연산식을 넣어주면 되겠죠. 반복문을 이용한 앱 인벤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반복문에 대한 이해인데요. 여러분이 이제 앱 인벤터에서 사용하는 반복문 블록의 경우에는 제어에 있습니다. 그래서 횟수를 지정하는 for문, 그리고 뭐뭐 하는 동안 일정한 조건식, 조건을 만족할 때까지 계속 문장을 수행하는 while문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서 반복문을 수행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첫 번째 다룰 예제는 1부터 10까지 합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확인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 안에 1부터 10까지 합의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확인 버튼을 누르면 1부터 10까지 합을 구하는 거예요. 굉장히 단순하죠. 그런데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 더하기 6 더하기 7 더하기 8 더하기 9 더하기 10 이런 연산식을 넣은 게 아니라 반복문을 이용해서 수행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while문과 for문을 이용해서 한번 블록 코딩을 수행해 볼 건데 저희가 확인 버튼을 누르면 55라는 값이 나옵니다. 1부터 10까지의 경우에는 간단하기 때문에 우리가 반복문을 이용하지 않아도 되지만 1부터 1000까지 합, 1부터 2000까지 합의 경우에는 반복문을 이용하면 편하게 결과값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디자인에서 저희가 이렇게 화면 설계를 해보고 그 다음에 블록 코딩으로 가서 블록을 설계해 볼 겁니다. 자, 반복문 예제를 살펴보겠습니다. 1부터 10까지 합을 구하는 예제인데 처음에 num에 1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조건식은 num의 값이 10보다 작거나 같다는 것입니다. 참이면 sum을 수행을 하는데 sum이라는 변수에는 이 num의 값을 더해줍니다. 그래서 처음에 sum의 경우에는 0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num의 값을 더해줍니다. 그러면 0 더하기 1에서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num의 값을 하나 증가시키고 num의 값은 2가 됩니다. 그러면 2는 10보다 작다는 경우는 참이죠. 그러면 기존에 이제 sum에 1이 있었는데 여기에다가 다시 이제 num의 값을 더해줍니다. 그래서 sum은 sum 플러스 num이라는 연산식이고요. 이것을 계속 수행하다 보면 결국 10에 와서는 기존의 45에서 10을 더해서 55의 값이 산출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11의 경우에는 11은 10보다 작거나 같다는 것은 거짓입니다. 그래서 반복문을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일정한 횟수를 반복할 때는 for문을 사용하고 조건식을 반복할 때는 while문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화면 설계를 해볼 건데요. 1부터 10까지 합을 구하는 레이블을 하나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확인 버튼을 하나 만듭니다. 그리고 결과를 산출하기 위해서 결과 확인 텍스트 상자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스크린 1이라는 부모 컴포넌트죠. 여기에는 이제 제목이라는 속성에 합계라고 타이틀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레이블 1과 버튼과 텍스트 상자는 모두 다 부모의 맞추기라는 공통된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의 컴포넌트를 모두 지정한 다음에 부모의 맞추기로 일괄적으로 속성을 변경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텍스트 상자 1의 경우에는 활성화에 체크를 해제해야지 사용자가 값을 입력하지 못합니다. 자, 그러면 블록 코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블록에 들어가서 블록 코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확인 버튼을 누르면 텍스트 상자에 1부터 10까지 결과값이 나와야 되죠. 그래서 확인 버튼을 하나 가져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먼저 while문에 해당하는 블록을 선택할 겁니다. 그래서 while문의 경우에는요, 제어에서 이러한 블록입니다. 그래서 이 블록을 하나 가져올 겁니다. 자, 블록 코딩 while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num이라는 변수를 하나 지정하고 0이라는 초기값을 넣을 거예요. 그리고 sum이라는 변수를 하나 지정하고 마찬가지로 초기값으로 0을 넣습니다. 그리고 확인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면 이제 반복문을 수행을 해야 되는데 while문을 가져왔습니다. 이 구문이 while문의 블록 코딩 방식입니다. num에는 일단 1의 값을 넣었어요. 그리고 sum은 합을 구하기 위한 변수인데 0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건식이 들어가야 되는데 num이라는 변수값이 10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입니다. 처음에는 1을 넣었기 때문에 1이 와요. 1은 10보다 작거나 같다는 것은 참이죠. 그래서 전역 변수 sum이라는 값에 sum에다가 num을 더해 줍니다. 그러면 처음에 sum은 0이었죠. 그리고 1을 더해서 sum엔 1이 담기게 됩니다. 그리고 num이라는 값은 하나를 증가시켜줘요. 그러면 증가를 한 다음에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다시 이제 반복문으로 되돌아갑니다. 저희가 1에서 하나를 증가시켰죠. 이는 10보다 작거나 같다는 것은 참입니다. 그러면 참이기 때문에 이 안에 문장을 수행해요. 그래서 전역 변수 sum에는 기존에 1이 담겼죠. 1 더하기 2는 3입니다. 그래서 sum은 3의 값이 담기게 됩니다. 그래서 sum에는 3의 값이 담기게 돼요. 그래서 1부터 10까지 계속 수행을 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10에서 하나를 더하면 11이 되죠. 11은 10보다 작거나 같다는 것은 거짓입니다. 그러면 이 해당 반복문을 종료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결과 확인 텍스트라는 텍스트 상자에 sum이라는 변수에 담긴 값을 가져와서 결과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while문과 이제 포문이 있는데, 자, 이것은 이제 포문의 경우에는 바로 블록 코딩을 수행하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앱 인벤터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실습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앱 인벤터를 수행하기 위한 화면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MIT 앱 인벤터라는 것을 들어가서요. 로그인한 다음에 여러분이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 겁니다. 그래서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AI 스타터를 좀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탕화면에 있는 이제 AI 스타터를 클릭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연결에 가서 에뮬레이터를 좀 실행시켜 주세요. 그러면 이제 저와 같이 이렇게 화면이 나오는데 지난 시간에 수행했던 실습 과제 결과물이 보일 겁니다. 자, 지금부터 간단한 예제를 수행할 건데 1부터 10까지 합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확인 버튼을 누르면 이 결과 확인 텍스트 창에 55라는 값이 나오도록 블록 코딩을 한번 수행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이제 반복문의 범위를요,
100이라고 하게 되면 1부터 100까지 합이 나오겠죠. 그래서 다시 이제 확인 버튼을 누르면 5050이라고 1부터 100까지의 합이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새로운 프로젝트 열어서 1부터 10까지의 합을 구해 보겠습니다. 프로젝트에서 새 프로젝트 시작하기. 프로젝트 이름은 여러분이 원하는 것으로 주시면 돼요. 저는 토빈으로 해보겠습니다. 토빈 1로 해볼게요. 그러면 스크린 1이라는 화면이 하나 보이고요. 스크린 1이라는 컴포넌트 안에 저희가 이제 레이블, 그 다음에 버튼, 텍스트 상자를 각각 가져와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레이블을 하나 가져올게요. 그 다음에 버튼을 가져오겠습니다. 그 다음에 텍스트 박스를 가져올게요. 자, 그런 다음에 각각의 컴포넌트에 대한 속성을 좀 변경해 주겠습니다. 먼저 각 컴포넌트의 이름을 변경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레이블 1의 이름 바꾸기. 제목이라고 해주세요. 제목. 확인. 그 다음에 버튼 1, 이름 바꾸기. 확인 버튼으로 변경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텍스트 박스 1, 이름 바꾸기. 그 다음에 결과 확인 텍스트로 변경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목, 확인 버튼, 결과 확인 텍스트라고 각각의 컴포넌트의 이름을 변경했습니다. 그럼 이제 이 세 개의 컴포넌트들은 모두 다 공통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너비에서 부모의 맞추기라는 속성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하고 각각의 컴포넌트에 대해서 속성을 부여하겠습니다. 제목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키 누른 다음에 확인 버튼. 그 다음에 결과 확인 텍스트 선택. 그러면 세 개의 컴포넌트가 선택되었다고 나오죠. 이 상태에서 너비를 부모 요소에 맞추기로 변경하겠습니다. 확인. 그러면 이렇게 세 개의 컴포넌트가 모두 일괄적으로 변경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목부터 속성을 변경할게요. 제목에 가서 여러분이 배경색도 변경해도 되고요. 글꼴도 굵게 주셔도 되고 크기, 그다음에 서체도 변경하셔도 됩니다. 텍스트 정렬 가운데로 하고요.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서 텍스트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꼭 변경을 해 주셔야 됩니다. 현재 레이블 1에 텍스트로 나와 있는데 제목을 이제 변경해야 됩니다. 그래서 1부터 10까지의 합을 구하기 라고 변경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1부터 10까지 합 구하기로 변경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텍스트 정렬도 가운데, 색상도 여러분이 원하는 색상으로 변경을 하고요. 그 다음에 글꼴 크기도 변경을 해 주십시오. 배경색도 이제 여러분이 원하면 변경해 주시면 좋겠죠. 그 다음에 글꼴 굵게. 그래서 제목이라는 컴포넌트의 속성을 자유롭게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확인 버튼에 대해서 속성을 좀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배경색을 주황으로 변경을 했고요. 그 다음에 글꼴 크기를 좀 크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텍스트를 확인이라고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텍스트 정렬을 가운데로 지정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확인 버튼의 속성을 좀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47 슬라이드에 보면 여러분이 속성과 속성 세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걸 보고 하셔도 되고, 지금 이제 확인 버튼에서 배경색, 그 다음에 글꼴 크기, 그리고 텍스트, 가운데 정렬, 이 부분을 좀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과 확인 텍스트라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도 좀 변경을 했습니다. 어떻게 변경을 했냐면요. 결과 확인 텍스트에 저는 글꼴 크기를 좀 크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확인을 할 때 너무 작아서 결과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글꼴 크기를 크게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굳이 크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배경색은 그냥 주지 않았고요. 활성화의 체크를 해지해야 됩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텍스트는 결과 확인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텍스트 활성화의 체크를 해지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사용자가 이 부분에 값을 입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활성화의 체크 해지하는 부분 꼭 해주시고요. 나머지는 여러분이 자유롭게 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스크린 1의 제목만 변경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 1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스크린 1의 제목 밑으로 내리면 제목이 나오죠. 여기서 이 제목을요. 합계라고 변경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배경 이미지 주고 싶으면 주셔도 돼요. 파일 선택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배경화면 넣어 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스크린 1의 화면 설계가 마무리됐고요. 블록으로 들어가서 블록 코딩을 바로 수행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블록에 들어가서 먼저 해야 할 게 변수를 지정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변수를 선언하겠습니다. 전역 변수 만들기 가져와서 이제 처음에 이름을 num이라는 값을 하나 줄게요. 그리고 초기 값은 0으로 부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 복제하기. 그런 다음에 이제 1부터 10까지 합을 구할 sum이라는 변수를 하나 선언하겠습니다. 그래서 초기 값은 0으로 줘야지 1부터 10까지 합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확인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면 반복문이 수행하도록 블록 코딩을 수행해 보겠습니다. 확인 버튼 클릭하고 언제 확인 버튼 클릭했을 때 가져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게 num의 값과 sum의 값을 지정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정하기 가져와서 넣어 주시고요. 그리고 전역 변수 num의 값을 1로 넣겠습니다. 1부터 10까지 합이니까. 그러면 이제 num의 값에다가 수학에 가서 1을 넣겠습니다. 1이라고 넣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 복제하기.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sum으로 변경하겠습니다. sum의 값은 0으로 변경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제어에 가서 반복문 블록 중에서 while문을 하나 가져와 보겠습니다. 제어 클릭하시고요. 자, while문의 경우에는요. 각각 반복문 인덱스 시작 이렇게 나와 있죠. 이 부분은 for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밑으로 내려서 조건, 반복, 조건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저희가 수행해야 할 while문입니다. 그래서 while문 블럭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는 조건식이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이러한 조건식을 만족하면 계속 반복한다고 나와 있죠. 그러면 어떠한 조건식이 와야 되냐면 num의 값이 10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 이러한 조건식을 넣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 조건식을 넣어주는 부분은 수학에 있습니다. 그러면 수학에 가면요, 이제 관계 연산자가 있죠. 그래서 수학에 가서 이 부분을 가져오면 됩니다. 여기에 보면 등호가 있지만 리스트 박스를 열어보면 같거나 작다는 관계 연산자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져와서 이 부분에 넣어 주시고요. 같거나 작다로 변경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이 부분에는 num의 값이 와야겠죠. 그래서 num에다 마우스 롤오버 하시고 가져오기. 그러면 처음에는 num의 값이 1입니다. 1이 10보다 작거나 같다는 조건식을 넣어줘야겠죠. 왜냐하면 1부터 10까지 합을 구할 거니까. 그래서 수학에 가서 숫자 블록 하나 가져오시고요. 10으로 변경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조건을 만족하면 sum의 값에다가 num의 값을 증가시켜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정하기를 가져올게요. 전역 변수에 가서 지정하기. 그런 다음에 이 부분에다가는 이제 num의 값을 더해 줘야겠죠. 그래서 기존에 있던 sum의 값에다가 num의 값을 더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수학에 가서 덧셈 연산식을 가져올게요. 이 부분에는 sum 변수 값이 들어가고 이 부분에는 num의 변수 값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썸에다가 마우스 롤오버 하시고 가져오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넘에다 마우스 롤오버 하시고 가져오기. 그러면 처음에는 넘의 값이 1이죠. 그리고 썸의 값은 0입니다. 0 더하기 1은 1이죠. 그래서 1의 값을 반환해 줍니다. 그 다음에 해줘야 될 게 while문의 경우에는 하나씩 증가해주는 코드가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넘의 값을 하나 증가시켜 줘야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저희가 수학에서 하나를 가져와야 되는데 하나를 증가시켜주는 덧셈을 가져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블록을 복제한 다음에 우리가 변수값만 변경하는 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마우스 복제하기. 그런 다음에 넣어주시고요. 그래서 전역 변수 넘이고요. 그리고 넘의 값을 가져오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휴지통에 버리고 여기에는 1이라고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수학에 가서 숫자 블록 가져오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1이 되겠죠. 마지막에 이제 결과만 출력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결과 값을 결과 확인 텍스트라는 부분에다가 담아주면 됩니다. 어떠한 값을 담아줘야 되냐면 전역 변수 썸의 값입니다. 썸에는 1에서부터 10까지의 합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전역 변수 썸의 값을 결과 확인 텍스트에다가 가져오면 결과가 이 부분에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결과 확인 텍스트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밑으로 마우스를 계속 내리면 지정하기 결과 확인 텍스트 값이 있죠. 이 부분을 가져오십시오. 그 다음에 텍스트 값에다가 전역 변수 썸의 값을 가져오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에러가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에러가 하나라도 뜨면 이 블록 코딩을 잘못 수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에러랑 워닝이 나온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확인 버튼 클릭해 보겠습니다. 확인 버튼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55라고 나오죠. 저희가 이제 증가치 부분이 10인데 이 부분을 한번 변경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50으로 변경해 볼게요. 그 다음에 다시 이제 확인 버튼을 클릭을 하면 결과가 1275로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부터 10까지 합을 while문을 이용해서 수행해 보았습니다. 다음 차시에서는 for문을 이용해서 한번 수행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차시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Then I found this website by luck. It's called rejectiontherapy.com. Rejection therapy was this game invented by this Canadian entrepreneur. His name is Jason Comley. And it's basically the idea is for 30 days, you go out and look for rejection. And every day get rejected at something, and by the end, you desensitize yourself from the pain. And I love that idea. I said, you know what, I'm gonna do this, and I'll film myself getting rejected 100 days. And I came up with my own rejection ideas, and I'll make a video blog out of it. And so here's what I did. This is what the blog looked like. Day one, borrow $100 from stranger. So this is where I went to where I was working. I came downstairs and saw this big guy sitting behind the desk. You know, he looked like a security guard. So I just approached him, and I was just walking, and that was the longest walk in my life. I just hair at the back of my neck standing up. I was sweating, and my heart was pounding. And I got there and said, "Hey, sir, can I borrow $100 from you?" And he looked up. He's like, "No." Why? And I said, "No, I'm sorry." Then I turned around and just ran.
I felt so embarrassed. But because I filmed myself, so that night I was watching myself getting rejected. I just saw how scared I was. I looked like this kid in Sixth Sense. I saw dead people. But then I saw this guy. He wasn't that menacing. He was chubby, lovable guy, and he even asked me why. In fact, he invited me to explain myself. And I could have said many things. I could have explained, I could have negotiated. I didn't do any of that. All I did was run. I felt, wow, this is like a microcosm of my life. Every time I feel the slightest rejection, I would just run as fast as I could. And you know what? The next day, no matter what happens, I'm not gonna run. I'll stay engaged. Day 2, request a burger refill. This is where I finished, went to a burger joint, I finished lunch, and I went to the cashier and said, hey, can I get a burger refill? And he was all confused. I was like, what's a burger refill? I said, well, just like a drink refill, but what's a burger? And he said, sorry, we don't do a burger refill, man. So this is where rejection happened. I could have run, but I stayed. I said, well, I love your burger, I love your joint, and if you guys do a burger refill, I would love you guys more. And he said, well, okay, I'll tell my manager about it. And maybe we'll do it, but sorry, we can't do this today. Then I left. And by the way, I don't think they ever done burger refill. I think they're still there. But the life and death feeling I was feeling the first time was no longer there, just because I stayed engaged, because I didn't run. I said, wow, great, I'm already learning things. Great. And then day 3, getting Olympic donuts. This is where my life was turned upside down. I went to a Krispy Kreme. It's a donut shop mainly in the southeastern part of the United States. I'm sure they have some here too. And I went in and said, can you make me donuts that look like Olympic symbols? Basically, you interlink 5 donuts together. I mean, there's no way they could say yes, right? The donut maker took me so seriously. So she put out a paper, started jotting down the colors and the rings. It's like, how could I make this? And then 15 minutes later, she came out with a box that looked like Olympic rings. And I was so touched. And I just couldn't believe it. And that video got over 5 million views on YouTube. The world couldn't believe that either. And because of that, I was on in newspapers and talk shows and everything, and I became famous. A lot of people started writing emails to me and saying, what you're doing is awesome. But fame and notoriety did not do anything to me. What I really want to do was learn and to change myself. So I turned the rest of my 100 days of rejection into this playground, into this research project. I wanted to learn, see what I can learn. And then I learned a lot of